오늘 우리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해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영화 파묘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바로 험한 것의 정체와 그 뿌리가 되는 일본의 오니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파묘는 단순한 오컬트 영화를 넘어서 우리 역사와 민족의식을 건드리면서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일본의 요괴 오니가 있습니다. 과연 영화 속 험한 것은 일본의 오니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화 파묘에서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존재로 등장하는 험한 것은 단순한 귀신이나 악령이 아닙니다. 영화는 이 존재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반도의 전기를 끊기 위해 박아넣은 쇠말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험한 것이 일본 사무라이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일본어 대사를 구사하고 특정 신체적 특징을 보이는 점은 이 존재가 일본의 요괴, 즉 오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화 속 험한 것은 엄청난 힘과 불사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조종하는 듯 매우 악의적인 면모를 보이죠. 그는 일본의 전통적인 오니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파묘는 이 험한 것을 통해 1점 강점기라는 아픈 역사의 잔재와 그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는 민족의 상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파묘의 험한 것이 모티브를 얻은 일본의 오니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니는 일본의 전통 설화와 민담, 종교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요괴로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일본의 오니는 초기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나 질병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존재를 총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숨다, 가리다라는 의미의 온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형체가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불교가 전래되면서 지옥의 간수나 악마의 이미지와 결합되어서 점차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니의 모습은 뿔이 나 있고 송곳니가 튀어나왔으며 붉거나 푸른 피부를 가진 거대한 괴물입니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훈도시를 입고 쇠방망이, 카나보라고 불리죠. 이 쇠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죠. 이는 불교의 지옥도나 중국의 나찰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니는 주로 인간을 해치거나 재앙을 가져오는 악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강한 힘과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일본 전역에는 수많은 오니 설화가 존재합니다. 산에 사는 산오니, 강에 사는 강오니 등 지역마다 다양한 오니들이 전해지면서 때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신의 사자나 수호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츠분이라는 일본의 명절에는 오니를 쫓아내기 위해 콩을 던지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오니가 재앙을 상징하는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오니가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숭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묘 속 험한 것과 일본 오니의 연결점은 어떨까요? 파묘의 험한 것은 이러한 일본 오니의 특징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영화 속에 녹여냈습니다. 형상과 외형은 영화 속 험한 것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일본 오니의 전형적인 거대한 괴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일본 사무라이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요괴를 넘어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의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로 그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오니는 종종 불사의 존재로 묘사되거나 매우 강력하여 쉽게 죽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파묘의 험한 것 역시 쉽게 죽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오니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오니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거나 해를 끼치는 것처럼 파묘의 험한 것은 한반도의 전기를 끊고 민족에게 고통을 주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오니들의 특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마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니를 퇴치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들이 파묘 속 퇴마 의식에 간접적으로 반영되거나 혹은 그와 대조되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험한 것을 물리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극복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파묘가 오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파묘가 일본 오니를 험한 것의 모티브로 삼은 것은 단순한 공포 유발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험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성과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상징합니다. 땅에 박힌 쇠말뚝처럼 과거의 상처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오컬트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역사를 직시하고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의 정기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영화는 험한 것을 퇴치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의 정기를 되찾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오락 영화를 넘어서 우리 민족에게 깊은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한국적인 오컬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파묘는 일본의 온이라는 소재를 가져왔지만 이를 한국적인 무속신앙과 풍수질이라는 틀 안에서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오컬트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해외 관객들에게도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공포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니 그리고 파묘가 담긴 여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일본의 온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깊은 민족 의식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작품입니다. 험한 것이라는 존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잔재와 그로 인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낸 영화죠. 파묘는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역사적 성찰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화를 통해 일본 오니의 역사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파묘가 가진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